1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 높은 인구 밀도, 중국과 1100km에 이르는 국경 접경국, 열악한 의료 환경. 그런데도 지구를 휩쓰는 코로나19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베트남에 서구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4월 17일 자정 현재 베트남의 확진 환자는 268명에 사망 0명, 완치 198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구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처럼 뛰어난 의료 시스템도 진단 능력도 갖추지 못한 베트남이 어떻게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DPA 통신, 독일의 소리,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 등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출신의 박기동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장 등의 분석을 곁들여 심층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1월 23일 하노이의 아들을 방문한 중국인과 현지의 아들이 처음 환자로 확진되자 이튿날 보건부 장관이 곧바로 비상전염병 예방센터를 가동시켰다. 정부는 환자가 조금씩 이어지자 2월 1일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국과의 비행기 왕래를 금지시켰다. 음력 설 연휴가 끝날 무렵에는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교의 문을 닫았고 모든 학교는 아직 폐교 상태다. 베트남 정부는 또 2월 중순 중국 춘절이 끝나고 우한에서 노동자들이 돌아오는 시기에 호치민 시북 쪽 인구 1만 명의 빈투크 지역을 3주 동안 봉쇄했다. 당시 베트남 전체 확진 환자는 19명에 불과했다. 오지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무조건 14일 격리시켰다. 대한민국에서 온 입국자를 일방적으로 막아 국내에서 베트남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차단 전략을 밀고 가서 아직까지 WHO와 세계 각국이 경이롭게 여길 정도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박기동 소장은 적극적 초기 대처가 지금까지 방역 성공에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박 소장은 베트남은 중국에서 환자가 보고되기 시작한 1월부터 위기관리를 시작했다면서 국경을 닫는 것만으로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을 벌어줄 뿐이기에 베트남은 의심 환자나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일찍부터 적극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인구 1만 명당 의사가 8명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41명, 미국 26명, 대한민국 24명보다 턱없이 적다. 인구 800여만 명의 수도 호치민시에서 집중치료가 가능한 병상은 900개에 불과하다. 격리자에 대해 진단검사 키트도 한정적이어서 75만 명을 격리했지만 12만여 명만 검사를 해서 이 가운데 268명이 확진됐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솔젠트를 비롯 해외에서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검사 여력이 없다. 따라서 베트남은 대한민국처럼 의료와 기술을 이용하는 대신 차단벽과 감시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자국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의 소리는 베트남이 10여 년 동안 인구 과반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 1인당 GDP가 2배 올랐으며 의료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의료와 기술에 의존한 방역을 할 수는 없다면서 감염원 차단과 전통적 보안 감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와 강력한 군대가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거짓 뉴스와 틀린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은 공산당과 군경 또는 이웃의 신고에 따라 잡혀가며 지금까지 800여 명이 벌금을 냈다. 베트남은 또 확진 환자의 4차 접촉자까지 추적해서 격리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위치 추적 및 개인 통제가 일부 서구인의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베트남의 감시 시스템에 비하면 약과인 셈이다. 베트남은 코로나19와 방역을 전쟁 상황으로 대놓고 강조하고 있다. 응우엔 수완副총리는 모든 기업, 시민, 주거지역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요새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박기동 소장은 베트남은 2003년 사스,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본 뒤 10년 이상 꾸준히 전염병 역학조사 인력 양성, 실험 및 치료 능력 강화,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마련 등을 준비해왔다면서 이런 장기 투자 덕분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홍역을 치른 뒤 질병관리센터를 본부로 승격하고 조직을 확대했으며 삼성 서울병원이 큰 타격을 입는 것에 공포감을 느낀 주요 병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베트남 정부가 손 씻기를 비롯한 예방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 국민은 위기에 합심해서 고난을 견뎌낸 역사에 대한 자부심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양 국민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감염자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것도 서구인의 시각에서는 생소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국민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 따르는 동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양국이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지구촌 어느 나라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11억 달러의 돈을 풀었지만 기업과 국민의 허기를 채우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대기업의 지원금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영웅으로 떠올랐듯 베트남에서는 부둑담보 총리가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그는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과 여행스포츠 담당 부총리로서 국민 소통과 설득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며 호평받고 있다. 코로나19 대행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 베트남과 대한민국, 대만 등이 방역에 선전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우월적 일방적 기준이 아니라 각국 특성에 맞는 방역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상당수 서구 언론이 자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정부 상대 첫 국가배상 소송.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는 21일 피해자인 응우옌 티탄을 대리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민변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화상전화를 통해 참여한 응우옌 티탄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정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8년 2월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탄은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에난구 폭리마을 집 주변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목숨을 건진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살 오빠는 크게 다쳤다. 그는 2018년 4월 민변과 한 배평화재단이 진행한 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소송에 원고로도 참석했다. 이 법정의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게 공식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1년 뒤 그는 피해자 100여명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군 전투 사료 등에서는 주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응우옌 티탄이 주장하는 폭리마을 학살 사건은 미국의 주월 미군 감찰 보고서를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이 사건 이중대가 수색작전을 벌인 1968년 2월 12일 폭리 사건으로 74명이 살해되고 17명이 다쳐 모두 91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적혀있다. 베트남 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80여 곳에서 발생했고 9천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한국 정부와 무행짓하는 민간인 학살 당사자가 실제 한국군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국민이 아닌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가배상 소송은 국가의 불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쟁점이 될 수 있다.